안녕하세요. 산업건축의 정현섭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근래 가장 많이 상담을 받는 내용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뭐냐면 다가구 주택 용도 변경해도 될까? 라는 이제 제목인데, 최근 들어 부동산 규제 때문에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주택을 근생으로 이제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용도 변경을 하면서 이제 대수선, 구조 보강 뭐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한지를 이제 검토를 해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함께 보시면서 해도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같이 판단해 보시죠. 네, 다가구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간단하게 용도 변경이라는 걸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근데 용도 변경, 단순 용도 변경이라고 하면 그냥 페이퍼워크가 될 수도 있지만, 내력벽을 철거해야 되는 경우, 구조인 벽, 체를 철거해야 되는 경우는 대수선 인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수선 인허가를 받으려면 전층에 대한 구조안전 진단이 꼭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구조기술사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측을 통해서 건축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요건 이제 저희 건축사 사무소가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규 검토와 변경 전, 변경 후 도면과 개요를 다 작성을 해서 이제 인허가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 인허가 도면에는 이제 구조에 대한 설계도 다 되어 있어야 되죠. 구조 보강에 대한 내용. 네, 그래서 용도 변경에 대한 절차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런 행위를 할 때 대수선에 대한 가장 큰 이슈들을 한 5개 정도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구조의 안전성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내진 설계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법이 바뀐 게 2008년 이후부터는 3층 이상의 건물에도 내진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지은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들은 구조가 좀 더 튼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2008년 이전에 지어졌던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은 3, 4층짜리는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진 설계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보강할 게 더 많은 거죠, 실제로. 그 다음에 층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구조 보강이에요. 층고가 이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그렇게 높지가 않죠. 보통 이제 층고라고 했을 때 2.8에서 뭐 3m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낮은 층고에서 또 구조 보강 H빔을 하게 되면 낮아지겠죠.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 대수인데, 주차 대수는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왜냐하면 다가구 주택에서 근생으로 가면 대부분 주차 대수가 줄을 수가 있거든요. 주차 대수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엘리베이터라는 건 되게 물리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위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저랑 이따가 도면을 보실 텐데, 그 엘리베이터 위치를 잡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가능한 집도 있고 불가능한 집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중축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계속 쓰고 있었는데 이게 불법 중축일 수도 있거든요. 그 면적 자체가. 그러면 이제 그게 불법 중축 부분은 대수선 인허가를 넣을 때 무조건 철거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면적이 내가 쓰고 있었다면 그 부분은 이제 없어지는 부분인 거죠. 불법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유의해서 이렇게 5가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구조 안전 진단은 이제 구조 기술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방향으로 하게 됩니다. 철근 간격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콘크리트의 이제 단단한 정도도 보게 되고요. 이제 여러 가지 건물이 기울어져 있진 않은지 뭐 이런 것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구조 보강을 이런 식으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제 H빔으로 주로 하게 되죠. 가장 일반적인 게. 그래서 H빔 같은 걸로 보호하고 기둥을 보내서 이렇게 보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좀 층고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 이제 천장을 마감을 한다고 하면. 네, 그러면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요건 이제 예시 평면인데요. 요건 다세대 예시 평면인데, 이거를 이제 근생으로 다 쓰고 싶다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계단실이 있고 어떻게든 근생이란 건 이런 내벽들이 많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철거하는 것들이 사실 다 구조벽일 거라는 거죠. 이런 이제 다가구 다세대들은 기둥보를 보내면은 공간 층고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내력벽 구조로 다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구조벽인데 이런 것들을 다 철거해야만 여기를 통으로 좀 사무실이나 뭐 이렇게 임대를 줄 수 있으니, 그런 임대 측면에서는 당연히 내력벽들을 다 철거한 다음에 오픈 플랜을 만들어야만 유리하니까 이런 노란색으로 표시된 구조벽들은 다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구조벽 대신에 뭔가 보강을 해줘야겠죠.
근데 이것 자체가 철거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이제 구조 보강하는 것도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다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를 넣어야 되는 상황까지 오면 엘리베이터라는 건 공용 공간에 반드시 면하고 있어야 다 같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공용 공간에 면에서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것도 핵심이겠죠. 다행히 이 평면에서는 이 부분에 엘리베이터를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엘리베이터가 낮에는 1층 부분에 주차장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주차를 한 대 없애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하겠죠. 네. 그리고 이건 같은 평면의 5층인데요. 엘리베이터 탑이 5층까지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탑이라는 게 5층까지 올라오면 엘리베이터 오버헤드라고 하는데, 오버헤드는 이제 5층보다도 더 높이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따졌을 때는 사실 높이 측면에서도 이제 좀 문제가 생길 부분이 있겠죠. 그다음에 다른 사례인데요. 여기는 이제 크게 다가구 사례인데 이쪽 한 가구, 이쪽 한 가구, 지금 이렇게 두 가구가 한 층에 배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구조벽을 없애서 근생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네, 당연히 이거 통으로 쓰면 제일 좋겠죠. 근데 아마 그렇게 되면 구조 보강이 엄청 많아질 거고요. 저라면 아마 이 정도의 구조를 좀 철거를 하고 보강을 한 다음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좀 한번 놔봐야겠죠. 여기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제 공용 공간을 면하면서 이렇게 타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아까 엘리베이터를 놓기 전에 이런 구조벽들이 중간에 가로지르고 있잖아요. 그럼 또 얘도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벽은 그대로 쓰더라도 요거는 철거하고 새로 이제 벽을 쳐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 보강이 아마 다 돼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 보강 부재는 전층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요. 기둥 부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그 평면의 1층입니다. 1층 부분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놓는다고 했을 땐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다행히도 일부 이런 벽체가 잘 맞아서 이쪽 부분에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입구 부분들이 되게 작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약간 편심으로 이렇게 입구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가능할지 아닐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중간은 엘리베이터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와야 된다고 하면 이제 주차가 한 대가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례인데요. 이것도 이제 4세대, 한 층에 4세대가 있는 다세대입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구조를 없앤 다음에, 노란 부분을 없앤 다음에 이렇게 하나로 임대를 주고, 뭐 이렇게 하나로 임대를 주고, 한 두 공간 정도가 나오게끔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세대가 4세대나 쪼개져 있다 보니까 병량이 훨씬 많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철거하고 보강하기는 또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겠죠. 엘리베이터는 이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왜 발생을 하냐 하면, 지금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 지역에 대부분 지어지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주거 지역에서는 이런 정북일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정북일조를 받으면 결국에는 이제 4층부터 깎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9m 이 안쪽에서 3개 층을 무조건 볼륨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야 이제 3층 면적을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층고 자체를 되게 최적화시킨 거죠. 층고 자체를 3개 층이 딱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층고 자체가 이제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9m 안에 3개 층이 다 들어오려면 한 개 층에 이제 뭐 2.8에서 3m를 넘어가면 아마 힘들 겁니다. 물론 이제 대지마다 조건은 다른데 일반적으로요, 평지라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를 한번 봤을 때는 이제 요즘 짓는 기준으로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1층을 3m를 띄우면 사실은 이 주차부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생기긴 해요. 근데 주차를 필로티로 안 한다고 봤을 때 뭐 한 1층 3m 정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2층 뭐 2.8, 3층 2.8, 뭐 4층 2.8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럼 정북일조 때문에 이렇게 깎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층의 층고가 2.8씩 되고 정북일조를 받아서 이제 4층부터 깎이는 건데, 난방 배관을 깔고 그 다음에 슬라브를 보통 한 200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런 그 천장 공간, 천장 속 공간을 좀 주고 설비 지나다니고 전등 설치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보통 이제 0.4에서 0.5m가 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내가 내부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한 0. 조금 많으면 이제 2.4m에서 2.3m. 보통 아파트 층고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사무실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아파트 층고를 보통은 조금 생각하지 않고 조금 그보다 높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그래서 물리적으로
조금 다가구를 근생으로 바꿔서 층고로 확보하는 데 있어서 층고 측면에서는 조금 좀 낮아 보일 수 있다라는 건데, 이 구조 보강 부재를 최소로 한다고 했을 때는 뭐 크게 이제 달라질 게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뭐가 들어가냐 해야 되냐? 구조 보강뿐만 아니라 이제 설비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 이런 이제 구조 부재가 얘가 이제 200에서 300, 뭐 250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슬라브 밑에 붙겠죠.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희는 근생이라고 했을 때 뭐 사무소나 뭐 음식점 뭐 아니면 뭐 다른 카페로 쓸 때도 냉난방기가 필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냉난방기를 이제 집어넣게 되면 이거의 두께 자체가 뭐 한 300에서 400을 내려오기 때문에 슬라브에 바짝 붙인다고 해도 되게 낮게 내려올 거예요. 냉난방기가 머리가 조금 닿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으신 적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조금 구조 보강을 해서 들어간 그런 근생에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조금 층고 측면에서 조금 많이 낮아지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컨디션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익성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중축부인데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지금 정북일조 때문에 깎이는 이런 부분들을 가건물 형태로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이게 대부분은 다 불법인지를 알고 계신데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수선 넣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를 철거하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미리 파악을 하고 계셔야 내 건물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정확하게 방향성을 산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구조의 안전성, 그다음에 층고의 문제, 그다음에 주차 대수, 엘리베이터의 위치, 그다음에 불법 중축부가 있는가, 그 정도만 일단 파악을 하시면 대수선에 대한 이슈는 좀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가구 주택 용도 변경해도 될까요? 저희가 보여드린 이 기준으로 한번 판단을 같이 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